인공지능이 바꾸는 기업과 일의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게 앞서가지고 IBM이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BM은 전 세계 175개국에 진출해 있고 한 35만 명 정도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지난 27년 동안 계속 특허 1등을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기술에 뛰어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AI가 관련 뭘까요? 사실 저희가 AI 하면 인공지능은 굉장히 뭔가 알아서 마음껏 다 잘할 거라고 이렇게 마술 같이 매직이라고 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AI는 매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그럼 AI를 움직이는 그런 기술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AI를 이루기 위한 그런 기술들로 저희가 보통 AI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에서 많이 그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요. 그런 AI 기술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필요한 그런 그 기술들을 불러다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술들이 API를 통해서 제공되는지 인공지능 왓슨에서 제공하는 그런 API 기술들을 잠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디스커버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수많은 그런 문서들, 그다음 정보들 가운데서 뭔가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들을 빨리 얻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것들이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그런 API 기술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챗봇, 요즘 챗봇 굉장히 유행입니다. 인공지능 할 때 특별히 그런 대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API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AI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양이, 개 판별을 하거나 그 다음에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도 주의 환경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사용되는 기술들이 비주얼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내추럴 랭귀지, 우리가 자연어를 사람들이 이전에는 검색을 할 때 키워드로 다 했는데요.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을 하는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자연어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AI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STT, 보통 음성 인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이런 그 사운드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그 텍스트에 나오는 그 자연어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 바로 그 STT, Speech to Text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또 하나는 다큐멘트 컨버전입니다. 이 언어를 갖다가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문서를 바꾸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들이 톤 애널라이저라고 해서 사람들의 말하는 그런 감정 같은 것들이 다 언어의 단계에 있게 됩니다. 텍스트라든지 그것들을 이해하는 기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을 쓰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들이 퍼스널리티 인사이트라고 해서 이 사람의 성격이 내성적인지 또는 외향적인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 건지 지향점이 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이 API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AI를 통해서 산업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한 부분들이 자율주행 흔하다기보다는 가장 많이 접하고 있고 알고 있는 분야가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방의 어떤 경로에 대한 탐지들도 있고요. 전방에 그 어떤 물건들이나 물체가 나타났을 때 충돌 같은 것들도 방지해야 되죠. 그런 기술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3년 이내에 한 75억 전 세계에 75개 정도의 그런 그 디지털 어시스턴트, 우리가 챗봇이라든지 또는 뭐 AI를 활용하는 것들이 이제 존재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여러분은 AI를 과연 잘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데이터의 그런 파워를 갖다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리얼타임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세일즈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그런 관련돼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인사이트를 갖다가
제대로 얻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실제 하고 있는 일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 우리가 그 제일 첫 단계로 마케팅이나 세일즈에 AI를 활용할 때 어떤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보고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I가 무엇이고 또 AI를 통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마케팅이나 그런 비즈니스 현장에서 변화를 시켜가고 있고 그걸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서 우리 김경전 상무님께서 아주 좋은 강의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앞으로 인공지능이 바꿀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또 우리 직장인들이 또 학생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다소는 인문학적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런 세상의 변화는 사실은 많은 부분이 기술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이 이런 기술이 저희가 지수적으로 변화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하루만 눈 감고 그냥 지나더라도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이런 세상을 살면서 정말 어지럽기도 하지요. 근데 이런 기술 때문에 사실은 시장이 바뀌고 또 어떤 비즈니스가 바뀌고 또 사회가 바뀌고 그다음에 정치가 바뀌고 또 우리의 삶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비약수적인 기술 때문에 이런 새로운 또 혁신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은 뭐 은행이나 자동차, 어떤 뭐 생명공학, 그다음에 어떤 이 산업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우리 삶에, 그다음에 비즈니스에, 산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 때문에 우리면 어떻게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게임을 바꾸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잘 사는 어떤 비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요새 이 기계와의 전쟁 또는 뭐 인공지능과의 전쟁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언론에서는 많이 그런 것들에 대한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공지능이나 어떤 로봇 같은 것이 계속 발전을 하면 인간들이 과연 이런 기계와의 어떤 그런 대결에서 또는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또는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아마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존의 물류창고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아마 전 세계 모든 종류의 물건들이 아마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물건이 쌓여 있는 이런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주문한 물건을 어떻게 찾아낼까요? 사실은 여기에 어떤 그 로봇, 아마존 로봇이 작동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로봇들은 당연히 인공지능과 탑재되어 있어서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주문한 물건들을 이런 광대한 물류창고에서 찾아내고 그것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어떤 인공지능이나 어떤 로보틱스의 기술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서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야 될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학습은 거의 평생 지속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의 산업화 시대에서는 일단 어떤 그런 보편적인 교육을 통해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 이렇게 보편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것만 마치면 사회에 나와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뭐 은퇴할 때까지 가는 그러한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배우고 또 학습하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해 보지 않는 아주 쉬운 질문,
생활 속에서 이거 불편한데 이거 어떻게 한번 바꿔볼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런 능력을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이게 바로 위대한 질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돌아가신 우리 이건희 회장님께서 그 임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 앞에서 뭐 룸사롱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아무튼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룸사롱의 업이 개념이 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아마 지금하고 많이 틀릴 겁니다. 지금은 이제 카드로 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디 식당에 가서 술 먹거나 그러면 바로 카드로 계산하면 되지만 이건희 회장께서 이런 질문을 임직원 할 때 할 당시만 해도 이런 비싼 술집에 가면 되게 외상으로 술을 먹기 때문에 룸사롱의 업의 개념은 술집이 아니라 수금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월말에 월급날 부장님, 사장님 찾아다니면서 외상값 받아오는 그게 룸사롱의 경쟁력이었다는 거죠. 정확한 아마 지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 호텔업의 이 업의 본질은 뭘까요? 네, 우리가 보통 뭐 숙박업, 서비스업 그러는데요. 사실은 장치 산업입니다. 우리가 라스베가스를 가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장치 산업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주변에 보는 뭐 모텔, 호텔 보면 인테리어부터 해서 내부의 어떤 그런 그 어떤 TV 등 가전장 보면 거의 뭐 장치 산업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돈을 들여서 잘 갖추지 않으면 손님들이 찾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나는 누구인지, 그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이런 게임을 바꾸는 그러한 질문들을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앞으로는 문제를 찾아내면 어떤 식으로든지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든 로봇을 활용을 하든 답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만 잘하고 문제만 잘 내는 능력만 키운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생존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발견하는 문제들을 인공지능이나 집단 지성 등의 도움을 받아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하는 습관, 의문을 갖는 습관, 주변을 살펴보고 어떻게 바꾸어서 어떤 인간의 좋음, 인간의 편함 또는 인간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는 그러한 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충분히 인공지능과 같이 협업하고 공존하면서 더욱 발전해갈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해보자 합니다.